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깨 통증을 이루는 주요 병증들이 있어요. 이 주요 병증들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은 그 네 가지 병증들이 생겼을 때, 만성적인 이런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명을 받게 돼요. 주로 이 네 가지 병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회전근개는 어깨 힘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힘줄이, 이 회전근개인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되거나 파열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깨 통증이 이제 유발이 되고, 이제 운동 범위가 이제 제약받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받으실 수 있는 진단명이 뭐냐면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또 진단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우리가 어깨를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몸 인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부딪힌다라는 거죠. 이 어깨 힘줄하고 어깨 힘줄 위에 놓여져 있는 뼈가 있어요. 이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견봉하고 이 어깨 힘줄이 자꾸 부딪혀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이 되고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이름은 조금 낯선데, 이 어깨 통증의 약 30%가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십견이라는 진단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익숙한 병명인데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에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거는요, 이 어깨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어요. 이 캡슐이 있는데, 이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이제 뭐든지 다 이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 조직에 순환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만성적인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염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붓고, 그 부분이 부은 게 이제 좀 우열이 되고, 딱딱하게 되고, 비유가 되고, 이제 섬유화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착이 돼버린 거죠. 붙어가지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병증이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이제 진단 받으실 수 있는 게 석회성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건이라는 게 어깨 힘줄을 뜻한다고 그랬죠. 이 힘줄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이 어깨 힘줄에 석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힘줄에 힘줄이 두꺼워지고 그 부분에 이제 돌이 생겼다라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 있죠. 이 회전근개가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단순하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통증이 오기도 하지만, 놔두게 되면 이 석회성 건염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석회성 건염까지 동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석회성 건염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게 보이잖아요. 하얗게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술을 통해서 많이 제거를 하게 돼요. 또는 이제 어떤 약물을 써서 이제 녹일 수도 있고,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되거나 이제 녹인 이후에도요, 이게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운동의 제약에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네 가지 주요 병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릴 때, 이대로 드시면 정말 어깨 개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양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시도를 다 해봤는데도 내가 개선에 어떤 도움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드셔야 되는 첫 번째 영양소는요, 바로 오메가3를 들 수가 있어요. 주변에 조금 나이가 있다 그러시면 오메가3 안 드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먹는다, 뭐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다, 뭐 성인병 예방 때문에 먹는다, 뭐 부종 때문에 먹는다, 정말 다양하게 다들 드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메가3가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이 오메가3는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근데 세포에서도 이 세포막을 둘러싸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세포막은 이 기름막인 거 아시죠? 근데 오메가3가 이 지방산이라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산으로 이 기름막을 이렇게 세포막을 둘러싸게 되면 세포 자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있을 때도 결국은 이 부분에 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오는 거고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오메가3가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서 여기에 염증성 물질들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게 이 마그네슘을 포함한 이 미네랄 제품을 권해드리는데요. 마그네슘은 아마 눈 밑에 경련이 나서 드셔봤던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 마그네슘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마그네슘이 몸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 그 사람 몸은요, 이 젖산이 많이 쌓이게 돼요. 아마 이게 등산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고 나서 다음날 그 종아리가 많이 땡기고 아파서 잘 못 걸으셨던 아마 경험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이 그 호기성 대사를 하지 못하고 혐기성 대사를 해서 젖산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젖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어깨를 많이 쓰게 되면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잔 작업이든 큰 운동이든 간에 쓰게 되면 여기에 젖산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가 아프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또 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그네슘은요, 이 우리 몸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물론 마그네슘 외에도 뭐 비타민 K2라든가 뭐 칼륨이라든가 뭐 유기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석회화를 예방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마그네슘은 이 칼슘하고 같이 존재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마그네슘은요, 칼슘을 컨트롤하는 칼슘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칼슘으로 인해서, 과잉의 칼슘으로 인해서 이게 석회화가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깨 통증에 만성이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석회화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도 마그네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을 꼭 보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소는요,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이 식이유황은요, 특히나 이렇게 관절이 아프신 분들 있죠. 뭐 어깨가 아파요, 뭐 무릎이 아파요, 뭐 팔꿈치가 아파요, 팔목이 아파요, 이러신 분들에게는 이게 칼슘, 마그네슘만큼이나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다들 미네랄이 이제 중요하지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유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유황이 거의 대부분 다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마그네슘만큼이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식이유황이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황은요, 굉장히 불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생식보다는 화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리 과정에서 이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이 많이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유황은 굉장히 적은 양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운동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유황도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관절 질환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식이유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내로 이 유황은요, 우리 그 관절을 이루는 필요한 성분, 뭐 글루코사민, 뭐 콘드로이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유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유황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강력한 진통제라는 얘기죠. 천연 진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염 진통제 많이 드시죠? 우리 병원 가면 어깨가 아파요, 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소염 진통제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실례로 미국에서는요, 이런 소염 진통제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식이유황만 단독으로 썼을 때
무려 거의 100만 명에서 이 진통소염제를 드시지 않고 이 식이요양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게 진통력에 있어서도 일반 소염 진통제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저번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가장 많이 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콜라겐을 잘 합성하게 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관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콜라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또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서 또 한 번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식이요양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소는요, 바로 신경 비타민이에요. 많은 종류의 비타민이 있는데 이 신경 비타민이라는 비타민이 따로 있거든요.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신경 비타민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데 이 세 가지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약국에 이렇게 오신 손님들에게 관절통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리면 겉면에 보면 이렇게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에 효과가 좋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진통제 드리는 줄 알고 이렇게 쓱 밀어놓으시면서 나 진통제 사러 온 거 아니라고 영양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통증에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경 비타민이라는 신경이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요, 이 손상된 신경 있죠, 이 통증을 느끼는 이 신경세포의 그 손상된 부분을 이게 재생을 하고 복구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경 비타민을 먹게 되면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이 신호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신경세포끼리의 어떤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 있죠. 이런 것들이 생합성에 잘 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 비타민을 먹게 되면 그러한 그 손상된 신경의 재생이라든가 복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게 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드시면 좋은 영양소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였고요.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 함유된 미네랄이었고요. 세 번째가 식이요양,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신경 비타민이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있으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영양소를 좀 적극적으로 드셔서 좀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셔서 감사합니다.